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정체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2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리는 등 평소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설 전날인 4일 오전을 전후해 귀성길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수영축제가 올여름 광주에서 열린다는 사실, 처음 듣는 귀성객들도 있으시죠?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데요. 대회 개막을 5개월가량 앞두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대의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가 귀성객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을 벌입니다. 수영대회를 통해 고향 광주가 세계 속의 도시로 발돋움하길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수영대회는 오는 7월에 광주에서 한 달가량 진행됩니다. 전문 선수를 위한 선수권 대회와 수영 동호인 중심의 마스터즈 대회로 구분돼 열립니다. 200여 나라에서 15,000여 명의 참가가 예상돼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경영과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수영 등 모두 6개 종목이 광주와 여수 두 곳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조직위는 경기장 공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테스트 이벤트를 마련해 최종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6천여 명이 동시에 입실할 수 있는 선수촌은 현재 80% 이상의 공정률로 3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회에 꽂힌 개폐막식의 경우 남도의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광주의 특성과 문화적 성숙도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광주가 우리 빛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빛을 만나서 이렇게 활짝 피어오르는 빛의 분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대회 흥행의 제일 변수는 북한 참가입니다. 광주시는 정부를 통해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고 국제수영연맹도 경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북한 참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수영대회가 광주의 세계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지 이제 5달가량 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물이 새거나 공사 마감이 깔끔하지 않으면 속이 상하겠죠.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입주민이 참여하는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꾸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입주를 앞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 전 자신의 집을 미리 둘러본 주민. 싱크대 마감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얘랑 사이즈가 안 맞아요. 입주민의 이런 불만에 현장을 꼼꼼히 살피던 전문가가 건설사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예를 들고 보면은 조금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리해줘야 돼요. 현장 점검에 나선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새로 출범시킨 아파트 품질 검수단입니다. 품질 검수 대상은 300세대 이상 등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하자 검수는 지난 2013년부터 해오던 활동인데 올해부터는 이해 당사자인 입주민이 검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자는 많았었는데 좀 많이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믿어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이 보고 있어 전보다 한층 더 부담스러워졌다면서도 공사를 보다 세심하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품질 점검을 이제 받기 전에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부담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도 끝까지 좋은 서비스로 마무리하려는 자세가 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광주시가 위촉한 검수위원들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전문가 60여 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점검이 아니라 도와주는 그 점검 차원에서 품질 검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함께하는 새 아파트 품질 검수가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윤성원 전 광주지법원장이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되자마자 사직서를 내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전 원장은 어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인천지법 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소추를 추진할 법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한 윤성원 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10명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고3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와 학부모 B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 법인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시당은 논평에서 2심 재판부가 안전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했다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책임론을 내세워 더 많은 가해자를 양산시키는 모든 간행과 악습이 척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설맞이 민심잡기 활동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과 각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과 광주 송정역에서 정책 홍보물을 나눠주며 귀성객들을 상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광주 지역 백화점들은 설 연휴 이틀 동안 쉬고 대형마트는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합니다. 광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날인 5일과 하루 전날인 4일 이틀 동안을 점포 휴무일로 정하고 6일에는 정상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설 명절 당일에만 오전 11시에 문을 열어 단축 영업을 하고 설 연휴 내내 휴무 없이 영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명절 광주 지역에서는 연휴 중에서도 첫날 저녁 시간대가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휴 5일 중 첫날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틀째 10건, 당일 9건, 4일째 15건 순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경운기 등 농기구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2동이 30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불이 난 것으로 미뤄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남면의 명칭이 한국 가사문학의 산실이라는 뜻인 가사문학면으로 바뀝니다. 담양군은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 가사문학면은 조선시대 면왕정 송순과 송강정철 등 당대 대가들이 면왕정가와 삼인곡 등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가사문학의 산실입니다. 한전 KDN의 반부패지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한전 KDN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반부패 수범 사례 개발과 확산 영역에서 지난해 60점에서 올해 97점으로 대폭 상승해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한전 KDN은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